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요즘 두 아이 육아를 하느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지나온 날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추보다 맵다는 시집살이에서 탈출하면서 이제야 사람답게 살고 있거든요. 이 채널을 듣다 보면 저 집 시어머니 진짜 장난 아니다 싶은 사연 많으셨죠? 아마 오늘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이 집 시어머니도 대단하네 싶으실 겁니다. 결혼 전부터 저는 딸 같은 며느리의 환상 같은 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장 며느리처럼 살았던 건 절대 아닙니다. 결혼 전부터 주변에서는 시댁에 아무리 잘해도 아무도 몰라준다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며느리 할 도리는 다 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아들이라도 뺏어간 사람처럼 막 구박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우라병에 걸리면 이런 느낌인가 싶을 정도로 치가 떨리네요. 게다가 그때는 임신 중이었는데 제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 별로 없다는데 지금부터 제가 저희 어머님의 시집살이를 낱낱이 적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육아휴직을 내고 쉬고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주류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재미도 알았고 누구보다 듬직한 남편도 만나게 됐습니다. 워낙 말도 재미있게 하는 유머러스한 사람이라 그냥 장난 잘 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남자들은 관심 있는 여자한테 시선을 못 댄다고 하죠. 언제부턴지 일하다가 고개를 들면 남편과 수시로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은 일도 안 하나 싶었어요. 고개만 들며 눈을 마주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는데 마주친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자 씨는 일에 집중을 잘 못하나 봐요. 사무실에서 눈만 돌리면 마주치던데. 제가요? 대리님이 먼저 고개 들고 계시던데요? 아, 그랬구나. 저는 미자 씨가 뭐 하고 있나 보려고 그랬던 건데. 저를요? 대리님 너무 의심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관심이 많은 거죠. 요즘 사무실에서 미자 씨만 보이던데 힘들거나 잘 안 풀리는 일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물어봐요. 출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남편은 제게 관심이 있다면서 넌지시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놀랐는데 워낙 장난을 잘 치는 사람이니까 또 괜한 소리를 하는구나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김칫국 마시고 설레발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를 김칫국 마시게 만든 건 바로 남편이었죠. 저에게 관심이 있다면서 대화를 했던 날 이후부터 아침마다 모닝커피라면서 챙겨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당연히 나를 좋아하나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게다가 커피도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직접 사온 커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근길에 또 커피를 주는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대리님, 왜 아침마다 커피를 사다 주세요? 혹시 저 좋아하세요? 그걸 지금 알았어요? 일부러 출근길에 있는 카페도 아닌데 맨날 돌아왔어요. 이 커피만 마신다고 하길래 내가 아침마다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사왔는 줄 알아요? 이걸 이제 알아주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남편은 속이 시원하다는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도 남편한테 호감이 쌓이고 있던 터라서 남편의 고백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모르게 고생하면서 사왔던 커피로 저희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날부터 저희의 비밀 연애가 시작됐어요. 사람 일은 모른다더니 사내 연애는 절대 안 하겠다던 제가 남편과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2년을 나름대로 다른 직원들 몰래 연애를 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 몰래 연애하는 게 긴장감도 있고 재밌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사내에 퍼지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여자인 제가 더 난감해지는 상황이었어요. 둘이 같이 연애를 했는데도 소문이 한번 퍼지면 여자만 이상해지는 게 억울하기까지 하더군요. 아무래도 남편은 대리였고 저는 아직 승진을 하기 전이라서 그랬는지
왠지 제가 남편을 먼저 꼬신 사람처럼 소문이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괜한 화를 냈었는데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결심이라도 한 듯 말하더군요. 미자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평생 억울한 일 안 당하게 다 막아줄게. 사내에 사귄다고 소문 좀 난 걸로 결혼을 하자는 거야? 나 입사할 때 절대 사내 연애 안 한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야. 입사할 때 했던 다짐도 다 깨부술 만큼 너한테 확신이 있어서 연애했던 거야. 내가 평생 방패처럼 너 다 막아줄게. 그리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수 있게 내가 정말 잘할게. 남들처럼 화려한 프로포즈도 아닌데 이런 고백에 설렜다면 제가 너무 콩깍지에 씌었던 걸까요? 그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성실하고 자기 일에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눈으로 직접 봐서 그런지 이런 고백에도 확신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희는 사내의 뜬 소문처럼 돌던 말들이 들리면 당당하게 사귄다고 말하고는 결혼 예정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지냈습니다. 원래 결혼은 남자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성사된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한번 결심하고 나니까 상견례까지 일사천리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댁도 모두 축하를 아끼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둘 다 탄탄한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잘 어울리는 한상이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시댁은 경상북도 경주에 있었는데 저희가 날을 잡고 내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미 상견례도 다 했는데 아버님께서 맛있는 거 먹으러 오라며 초대를 해주셨죠. 아주버님네도 모두 온다며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주시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절 처음 봤을 때도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왜 시아버지가 한다고 하잖아요. 결혼 준비로 바쁠 텐데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며 몸보신하고 가라며 불러주신 거였습니다.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된 것 같아서 기쁜 마음에 저도 홍삼 세트를 사들고 남편과 내려갔어요. 시아버님은 저희를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는 남편과 저를 발견하자마자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우리 며느리 오네. 어서 와, 어서. 경주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꼬. 저는 시아버님의 세심한 배려에 하나도 안 힘들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버님의 환대를 받으며 집으로 들어갔는데 벌써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님은 제게 참 잘해주셨다며 믿어지시겠어요? 한참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어머님은 제가 한 그릇을 뚝딱 비우자 더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밥도 안 먹고 내려온 거야? 이리 줘봐. 많이 있으니까 한 그릇 더 먹어.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워낙 삼계탕을 좋아해서요. 좋아하면 더 먹어야지. 시아버지가 제일 큰 닭 잡아오신 거야. 많으니까 그릇 이리 줘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그릇을 가져가서 한 그릇 더 챙겨주실 정도였어요. 옆에 계시던 아주버님은 이렇게 말하셨죠. 엄마, 큰며느리도 그릇 비웠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주려고 했어. 우리 큰며느리 다리 하나 더 먹어. 자. 아주버님의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이 터졌고 형님도 어머님께 한 그릇을 더 받아들었습니다. 이날만 떠올리면 다 꿈인가 싶을 정도예요.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저와 남편은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결혼 후에도 종종 경주에서 반찬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아무런 분란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머님이 변하기 시작했던 건 바로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손주를 가진 며느리를 왜 그렇게 구박했는지 의아하시죠? 저는 첫째를 임신했을 때 조금 일찍 회사에 육아휴직을 제출하고 집에서 몸조리를 했어요. 원래도 몸이 약했던 편이라 병원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육아휴직 기간이 넉넉하기도 했고 출산 후에도 사내 어린이집을 보낼 계획이라서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겁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냈다는 소식을 양가에 알리고 난 뒤 집에서 있게 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죠.
어머님은 꼭두 새벽부터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일어났니? 출근하는 남편이랑 똑같이 일어나면 아침은 언제 차리려고 이제 일어나. 빨리 주방 가서 국부터 준비해라. 어머님, 저희 원래 아침 안 먹어요. 간단하게 빵 먹고 다녔어요. 그리고 회사 가면 아침도 다 주는데 뭐하러 집에서 먹어요. 집밥이랑 밖에서 먹는 거랑 같아? 이러니까 우리 영철이가 볼 때마다 말라있지. 얼른 아침상 차린 다음에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전화를 끊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원래 아침 먹는 사람이었어? 아니, 대학 다닐 때도 아침 잘 안 먹었는데 왜? 왜 갑자기 당신 국까지 챙겨서 아침을 차리라고 그러셔? 아유, 신경 쓰지 마. 괜히 그러시는 걸 거야.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출근을 해버렸고 그날도 간단하게 식빵을 먹고 나갔어요. 원래도 아침을 안 먹었다는데 갑자기 아침을 준비하라는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그날 어머님께 아무런 사진도 안 보냈어요. 차려 먹을 것도 없을 뿐더러 남편이 안 먹겠다는데 아침을 차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어머님과 저의 전쟁을 알리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도 어머님은 꼭두 새벽에 전화해서 저한테 대뜸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또 늦잠 자니? 어제는 사진도 안 보내더니만 어제 먹던 국 그대로 먹을 거야? 내가 바깥 음식이랑 집밥은 다르다고 말했으면 미리 일어나서 어제랑 다른 국이랑 반찬 좀 준비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안 차리고 싶어서 안 차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아침은 안 먹어도 저녁은 엄청 잘 챙겨 먹고 지내고 있어요. 내 원 기가 막혀서 집구석에서 놀고 있으면서 남편 식성 바꿔줄 생각은 안 하고 너 편한 대로만 할 거면 왜 결혼했어? 혼자 살면서 대충 김치 놓고 밥이나 먹고 살지. 아침에 어떤 걸 먹던지 굶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빵만 먹어도 된다는 사람한테 제가 밥을 억지로 떠먹여줄 수도 없잖아요. 꼭두 새벽부터 어머님과 아침밥으로 열띤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소리를 듣고 깼어요. 그러더니 어머님 전화인 걸 눈치채고 전화를 바꿔달라는 손짓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들고 있던 전화를 남편에게 건넸죠.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남편은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저 회사에서 주는 밥도 안 먹어요. 그래도 저녁은 집에서 저희끼리 잘 차려 먹고 있으니까 엄만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렇게 어머님과 통화를 마치고 전화기를 제게 건네더군요. 제가 말할 때는 아침 안 먹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남편이 말하니까 바로 수긍하시는 겁니다.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저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에 환장하지 않겠나요? 그런데 이 정도는 코웃음 치고 넘길 정도로 별일도 아닌 수준이었어요. 아침밥 타령이 멈추나 싶었더니 며칠 뒤에는 제게 대뜸 전화해서 어머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 있죠? 그래서 갑자기 왜 화를 내시나 했더니 전화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집 며느리는 시애미가 밥은 먹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보는데 너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어머님, 저희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었잖아요. 새벽부터 저한테 목청껏 소리치셨는데 잘 계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꼭 그렇게 내가 전화해야 하는 거니? 네가 먼저 전화했으면 내가 전화할 일도 없었잖아. 저 얼마 전에 전화 드렸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 내가 받을 때까지 계속 했어야지. 저는 어머님의 억지에 머리까지 다 아플 지경이었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전화를 한 번 했었는데 안 받으신 건 어머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실 때까지 전화를 걸어야 했던 걸까요? 이날 저는 어머님과 통화하다 어머님 옆에 계시던 아버님이 만류하고서야 전화를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시집살이라는 건가 싶었죠. 이날 어머님과 통화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병원까지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전화로 들었던 어머님 전화는 시집살이 축에도 못 낄 정도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병원을 다녀왔는데 집 앞에 누가 있길래 가보니까 어머님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 놀라서 애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병주에 계실 어머님을 보고 놀라자 어머님은 저를 보더니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얘 무슨 귀신이라도 봤니? 얼른 문 열어. 회사도 안 다니는 애가 집이나 지키고 있을 것이지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야.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오늘 병원 검진 다녀오는 날이었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전화를 하고 와. 그냥 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문이 열리자마자 혼자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집안을 구석구석 살피는 것 같으시더니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위아래로 훑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유부녀에다가 임신까지 한 애가 옷이 그게 뭐니? 자고로 여자 옷은 무릎 아래로 내려와야 옷이지. 남편도 있는 애가 누구 보라고 다리를 훤히 내놓고 다녀? 나는 반바지도 안 입고 사는 사람이야. 누가 들으면 제가 미니스커트라도 입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이날 무릎을 조금 덮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여름에 병원까지 가야 하는데 제가 꽁꽁 싸매고 갈 순 없지 않을까요? 뭐 대단한 노출을 하고 간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그런 분이셨으면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을 텐데 갑자기 변해버린 어머님의 모습에 저는 매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머님께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드리며 말씀드렸죠. 어머님, 이거 인부복이에요. 제가 배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라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보는 사람이 거슬린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제가 인부복이라고 말씀드려도 어머님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니 제가 드린 음료를 벌컥벌컥 들이키시더군요. 금세 한 잔을 비우시더니 탁자의 잔을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병원은 누구 돈으로 다니는 거야? 임신했다고 쉬면서 돈도 안 벌고 있는데 병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아들 혼자 뼈 빠지게 일하고 있으면 2번 갈 것도 1번만 갈 생각을 해야지. 산부인과를 2번 갈 것도 1번을 가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속에서 울컥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쉬고 싶어서 쉬는 것도 아닌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당당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놀고 싶어서 노는 거 아니에요. 저야말로 나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쉬고 있어도 육아휴직 수당도 당당히 받고 있고요. 제가 남편 등골 빼먹는 사람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화내고 트집 잡으신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걸 어머님께 털어놓자 어머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는 왜 내 좋은 의도를 마음대로 생각하니? 웃긴다 너. 괜히 병원 자주 다녀도 좋을 게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누구는 애 안 낳아본 줄 알아? 저도 다 알아보고 다니는 거고 쓸데없이 놀러 가는 거 아니니까 병원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그래도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저를 보며 별별 소리를 다 늘어놓으셨어요. 잠시 후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조퇴까지 하고 헐레벌떡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어머님을 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차가운 분위기를 느꼈는지 남편은 눈치를 보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들며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친정어머니랑 약속된 게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너 지금 어딜 간다는 거야? 친정? 출가 외인이 무슨 친정애를 가? 남편도 저도 어머님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친정이 근처인데 갈 수도 있지. 임신하면 친정 가야 좀 쉬고 오는 거라던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임신하고도 칠첩반상 차려서 내놨던 사람이야. 마음대로 친정 한번 안 가봤어. 이 사람이 몸이 워낙 약해서 그래요. 이 문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잘 이야기된 거예요.
어머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댁도 편하게 못 가요. 어머님은 남편의 이런 말에도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저는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남편 말은 법이라면서요. 그럼 제가 친정 가는 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 아닌가요?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그동안 어머님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을 했는데도 어머님은 제게 화를 내시더군요. 저는 그냥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어머님을 진정시키고 경주 가는 버스에 태워드리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첫째를 임신했을 상황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시집살이에 활용정점을 찍었던 일은 첫째가 딸이라는 걸 알고부터 더욱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딸을 출산했을 때도 어머님은 제게 모진 소리를 하셨죠. 시아버지도 아주버님도 형님까지 모두 축하해 주는데 오로지 어머님만은 제가 딸을 낳았다며 소금까지 뿌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다 터가 안 좋아서 딸을 낳게 된 거야. 굿이라도 해야겠어. 무슨 악기가 쉬었길래 기집애를 낳은 거야. 그러고도 미역국이 목구녕으로 넘어가니?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제가 제 딸 낳은 거지 어머님 딸 낳은 줄 아세요? 그러시면서 계속 소금을 뿌리시는데 그 모습을 본 저희 어머니는 눈이 돌아버리셨죠. 바로 시어머님이 들고 계셨던 바가지를 뺏어서 전부 어머님께 부어버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여편네가 정신이 나갔나? 누가 함부로 내 딸을 건드려? 악귀는 사돈한테 쉬인 것 같은데 굿하시려면 사돈 혼자 가세요. 왜 몸조리하는 애를 잡고 그래요? 저는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상황을 모면했고 그날 이후 어머님은 제 병실 근처도 못 오셨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 어머님이 했던 만행을 전부 들으시고는 아예 못 가도록 막고 있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과하시면서 시어머니 못 가도록 막고 있으니 마음 편히 쉬라고 신신당부도 하셨죠. 그 후로도 어머님은 첫째가 딸이라 보고 싶지도 않다며 아무런 전화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쓸데없는 전화를 안 받아도 되니까 저는 편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행은 방심할 때 찾아온다고 갑작스럽게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첫째가 100일을 겨우 넘겼을 무렵 남편의 사고에 저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술실 앞에 도착하자 시댁 식구들이 보였고 저를 본 어머님은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울며 불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은 거야. 네가 어디라고 여길 와? 이래서 함부로 여자를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기어코 내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네. 다 너 때문이야. 다. 당장 이혼해. 당장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어머님은 제 멱살을 양손으로 쥐고 흔드셨고 응급실 복도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매달리는 어머님을 떼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사고 당할 줄 알았어? 퇴근길에 당한 교통사고로 왜 애먼 사람을 잡고 그래? 당신 속상한 거 아는데 우리만큼 속상할 사람이 바로 며느리야. 진정 좀 해. 아버님은 우는 어머님을 달래며 저한테서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버님은 저를 달래주며 수술만 받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달래며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다행히 남편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일반 병실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한번 쓴소리했던 어머님 생각이 바뀌셨을 것 같나요? 입원한 남편 간호해주면서 옆에 있는데 어머님은 팔짱까지 끼고 저를 노려보다 저를 복도로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지라는 말이 우습니? 나 때는 시어머니 무서워서 눈도 한번 못 마주쳤는데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원. 뭘 그렇게 보니? 내가 너 이혼하라고 했잖아. 말 안 듣는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지금 아픈 사람 놔두고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그리고 제가 사고를 나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고인데 저한테 이러신다고 남편이 금방 낫는 것도 아니잖아요. 얘 좀 봐라.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하네. 그래서 넌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거야? 그럼 내 잘못이냐? 교통사고에 누구 잘못을 어떻게 가려요? 잘못은 상대 차량에 있는 건데 자꾸 이러실 거면 병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국 어머니께 병원에 오지 말라는 말까지 했고 어머님은 그야말로 잔뜩 화가 난 채로 저에게 삿대질을 하셨어요.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치는데 창피해서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을 다녀온 아버님은 어머님을 보더니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어요. 아들 입원한 병원에서 이러고 싶어? 당신은 그냥 집에 가. 우리 경주 내려갈 테니까 며느리 혼자 고생 좀 해야겠다.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도무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아버님은 안 가겠다고 주저앉아버리는 어머님을 끌고 경주로 내려가셨답니다. 별로 힘들 것도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오셔서 도와주기도 하셨고 아이도 봐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더 편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사연을 들으시면서도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생각처럼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보다 어떤 더한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도와준 분은 친정 어머니였는데 어머님은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무사히 낫게 해달라고 내가 절에서 얼마나 빌었는 줄 알아? 다 내 덕분에 사지 멀쩡하게 집으로 돌아온 줄 알아. 오늘 매달 50만 원씩 용돈 보내라. 또 시댁에 돈 좀 줬다고 친정에 쪼르르 가서 똑같이 돈 주는 짓 하지 말고 시댁이나 잘 챙겨. 남편이 퇴원하자마자 어머님이 제게 하신 말이라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님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희 남편 입원해 있는 동안 저희 친정 어머니는 아기 보시느라고 허리 디스크도 재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께 용돈 드리게 생겼어요? 저희 친정엄마 병원비 드리게 생겼는데요. 듣다 너무 답답해서 어머니께 제가 했던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병원에서 도와준 분은 저희 어머니인데 절 좀 했다고 용돈을 달라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게다가 아버님께 들어보니 어머님은 절 근처도 안 가셨고 맨날 점집을 드나드셨다고 전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왜 그동안 저보고 아들 잡아먹는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죠. 이 모든 걸 다 들었는데 제가 용돈을 드릴 수 있겠나요? 저는 단호하게 절대 못 드린다며 말씀드렸어요. 이때부터 저는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전화가 오면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에게 며느리는 뭐하냐며 화를 내셨는데 남편은 알아서 중간에서 어머님을 말리고 있었어요. 이런 전쟁 같은 상황에서 애까지 보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와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혼자서 마음고생도 참 많이 했어요. 세상에 어머님과 싸우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번 어머님과 부딪힐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아버님은 제게 따뜻한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내가 더 신경 써줘야 하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항상 나는 우리 며느리 편이란다. 선물 같은 손녀딸과 씩씩하게 지내줘서 고맙다. 힘든 일 있으면 어려워 말고 언제든지 전화하길 바란다. 아직도 이 문자는 제가 저장해두고 볼 정도로 큰 힘이 되는 문자랍니다. 게다가 남편도 최선을 다해서 저와 큰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이렇게 행복했던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식 밖의 사람이셨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당하는 동안 형님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결국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게 됐다며 형님이 전화를 해줘서 알게 됐던 겁니다. 좀 당황하긴 했는데 저는 형님보다 짧은 기간이지만 무척이나 힘들었는데 형님은 더 힘드셨겠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는데 그 불똥이 어디로 튀었는지 예상이 가십니까? 바로 저한테 튀었어요.
저는 그때 둘째를 임신했을 때였는데도 어머님은 제게 이해가 안 갈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어머님이 전화를 10통도 넘게 하셨길래 전화를 받아보니 어머님은 너무도 당당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네 큰딸 보면서 우리 큰아들 애들 좀 봐라. 큰며느리라는 게 정신머리가 약해 빠져서 이혼이나 하고 시집을 왔으면 죽어도 시댁에서 죽어야지. 이혼은 무슨 이혼을 하겠다고. 아휴. 그때 조카들 나이가 8살이랑 6살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게다가 막내는 둘 다 남자아이라 혼자서는 절대 못 볼 상태였죠. 이게 지금 임신한 채로 육아까지 하고 있는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부탁인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들 좋아하시면서 왜 아주버님 애들을 못 보세요? 어머님이 보시면 되잖아요. 또 딸 낳을까봐 데려가면 아들 기운 좀 받으라는 거지. 세상에 그런 기운이 어딨어요. 저 절대 못 봐요. 지금도 큰딸 보면서 몸까지 챙기느라고 저 숨만 쉬어도 억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손자 계속 맡아서 보세요. 그렇게 아들 타령하시더니 직접 보려니까 힘드셨던 거죠. 제가 딸 낳아서 막말을 들었다고 하면 형님은 아들 낳아놓고 제대로 못 키운다고 매번 잔소리 들을 정도로 어머님은 유난이셨습니다. 입으로는 아낀다고 하면서도 직접 보기는 힘이 드셨겠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어머님께서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답답한 얼굴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그렇게 손자 보고 싶다고 하루가 멀게 찾으시더니 직접 보니까 힘드시죠? 그러니까 형수님한테 왜 그러셨어요? 누가 봐도 아주버님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어머님이셨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육아 태교에만 집중했습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싶어서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죠. 저는 어머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괴롭히시고 모욕 주시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당신이 중간에서 어머님 좀 말려봐. 남편도 스트레스 받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도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임신 7개월쯤 됐을 때 어김없이 명절이 찾아왔어요. 몸도 무겁고 딸까지 데리고 가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죠. 그래도 아버님이 우리 손녀 보고 싶다며 명절만 기다리셨는데 예쁘게 옷도 입혀서 데려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아버님은 제 딸을 안으며 반가워하셨어요. 우리 손녀딸, 이 할아버지 좀 보자. 이렇게 많이 컸어. 할아버지 해봐, 할아버지. 이제 옹알이하는 딸에게 괜히 장난을 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아버님께는 딸 사진도 보내드리곤 했는데 아버님은 직접 보니 더 즐거워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딸을 봐주는 동안 저는 어머님을 도와서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신 것처럼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답니다. 그 흔한 나물무침조차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저를 부르셨죠. 얘가 왜 이렇게 굶더니 할 일이 태산인데 얼른 손 씻고 와라. 도착하자마자 오늘 정말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임신 7개월인 며느리를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저러시나 소매까지 걷어올리나 싶더군요. 그날 천근만근인 몸으로 어머님과 겨우 음식 준비를 다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유, 겨우 다 했네. 저녁상 보면서 술상도 좀 봐.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느라 식구들 속 느끼할 텐데 한 상 좀 차려와봐. 지금 속이 울렁거리는 사람은 전데 저보고 상까지 차리라는 거예요. 명절 음식도 겨우 만들었던 저는 어머님께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몸도 안 좋고 속도 울렁거리는데 외식하면 안 될까요? 명절에 무슨 외식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좀 집에서 집밥 좀 하고 그랬어야지. 이렇게 쓸모가 없어서야 어디에 쓰나 몰라. 저는 어머님의 말에 반박할 기운도 없이 지쳐 있었어요. 그때 아버님은 주방으로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녁은 나랑 우리 둘째가 할 테니까
당신이랑 우리 며느리는 거실에서 좀 쉬어. 같이 고생했으면 당신만 쏙 빠져나가고 며느리 보고 상을 보라고 하면 어떡하나?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시더군요. 아버님이 움직이니 남편도 따라 움직였는데 어머님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버님을 노려보듯 하셨어요. 저는 아버님 덕에 그날 저녁에 잠시 숨 좀 돌리고 저녁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녁을 먹는 내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혼자서 술도 계속 따라 마시는 겁니다. 아버님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을 정도로 말이죠. 아버님과 남편도 술 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술을 안 마신 제가 뒷정리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주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뒤따라서 주방으로 따라오더군요. 그리고는 저 대신 싱크대 앞에 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고생 많았는데 설거지는 내가 할게. 가서 눈 좀 붙여. 정말? 안 그래도 나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 진짜 고마워. 저는 남편의 배려에 고맙다고 말하고 빈 그릇을 싱크대로 옮겨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설거지를 시작했죠. 그리고 한숨 돌리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머리채를 확 잡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뒤를 보니 어머님이 양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감히 내 귀한 아들 손에 물 묻히게 만들어? 내가 얼마나 금이야오기야 키웠는데 이 시애미를 무시하더니 내가 그동안 딱 알아봤어. 우리 아들 이렇게 부려먹고 살았지? 설거지하던 남편도 놀라서 어머님을 뜯어말렸고 저는 어머님을 떼놓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습니다. 귀한 자식이요? 저도 귀한 자식이에요. 저야말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제 반응에 놀란 어머님께 화를 내다가 옆에 있던 남편 뺨을 때리며 소리쳤어요. 결혼할 때 내 손에 물 안 묻히게 한다며? 그리고 내가 어머님이 한 번 더 나 괴롭히면 이혼이라고 했지? 엄마도 중간에서 컨트롤 못한 죄로 당신이 맞아. 이렇게 말했더니 어머님이 어떤 반응이었는 줄 아세요? 감히 어딜 손대냐며 노발대발 하는데 아버님까지 달려와서 말릴 정도로 개판이었답니다. 그래도 그렇지 임신 7개월 며느리 머리채를 잡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소문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을 당하고 나니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세워놓고 어머님 앞에서 단호한 태도로 말했죠. 여기서 선택해. 나랑 이혼하고 평생 안 보고 살래? 아니면 어머님이랑 인연을 끊을래? 네가 지금 천륜을 끊겠다는 거냐? 내 아들이 왜 너랑 살겠어? 이렇게 시어머니를 막대하는데 너랑 살고 싶겠니? 아들, 얼른 말해봐. 당장 이혼하겠다고 해.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남편에게 대답을 강요하시더군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형도 부족해서 나까지 이혼하길 바래? 내가 왜 엄마 때문에 이혼을 해야 돼? 나 내 자식들 두고 못 살아.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 좀 해. 남편은 그렇게 방으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예상대로 울부짖으며 화를 내셨어요. 아버님이 말리는데도 역부족이었는지 손에 잡히는 대로 뭘 던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딸을 안아들고 남편과 함께 시댁을 나왔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님께 전화가 왔는데 아버님은 저를 안심시키며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우리 며느리 볼 면목이 없다. 네 선택도 나는 다 이해한다.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시댁 근처는 오지도 마.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네 시어머니 버릇 고쳐놓으마.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전 감사드려요. 아버님과 통화를 마친 후 남편도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바로 어머님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댁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죠. 그랬더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답니다. 제가 집안 행사에도 안 갔더니
혼자서 고생 좀 하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집안의 여자라고는 시어머니 혼자라서 엄청 고생할 게 눈에 선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기 몸 힘드니까 그제야 저를 찾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무려 사과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남편을 통해서 전화해서는 저 좀 바꿔달라며 사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싫다고 했는데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켜놔서 듣게 됐죠. 제발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 내가 진짜 반성하고 있다고 말 좀 전해줘. 혹시 전화 듣고 있니? 예, 내가 정말 너한테 못할 짓 했어. 손이 닳도록 사과하는데 다음 행사 때는 좀 와주면 안 될까? 너무 황당해서 저는 대답도 안 하고 끊어버렸어요. 이게 사과로 들리시나요? 제가 듣기에는 적당히 하고 내려와서 일이나 하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제가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또 집안 행사로 다 모이는 것 같길래 바카스 보내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혼자서 오늘도 고생하실 텐데 바카스 드시면서 열심히 일하세요. 혼자서 그 음식 다 하려면 아마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있을 때는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시더니 막상 없으니 힘이 드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는 시아버지께서 어머님 사진까지 보내주셨더라고요. 사진을 보니 어머님이 땡볕에서 밭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잔뜩 찡그리고 계셨는데 딱 봐도 고생 좀 했다 싶었죠. 아버님은 제게 전화로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내가 요즘 마누라 개과천선 교육 중인데 성격 제대로 바뀌면 전화할 테니까 그때 내려와. 아직은 아니야. 나중에 내가 와도 된다고 하면 그때 오려무나. 이런 시아버지 덕분에 제가 그 모진 시집살이 견뎠구나 싶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 고추보다 매웠던 시집살이 이야기예요. 들어보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은 둘째도 건강하게 낳고 재미나게 키우고 있어요. 옛말에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 사랑을 안다고들 하죠. 저는 자식을 둘이나 낳고 키우는데도 어머님의 자식 사랑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마 제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시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부디 모든 가정에 아무런 분란 없이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